다양한 이슈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네 분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연세대학교 개건교수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최단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정치 얘기부터 좀 해보죠.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이 전화로 좀 싸운 건지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화를 낸 건지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좀 커지고 있죠. 오늘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 당무 거부를 하다가 당직 사퇴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말이에요. 예. 당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하고요. 국회 본관 2층에 바로 옆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전화로 이렇게 해갖고 막 이게 서로 이제 감정이 고조되고 격앙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신 교수님.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요. 얼굴 보기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냥 자식을 통해서, 야, 네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실감 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서로가 마지막에 이제 감정의 상처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때 말이에요. 나이스하게 헤어진다는 건 뭐예요? 쿨하게 좀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그래도 헤어지더라도 서로 뒤통수 대고 욕은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도쯤 가면요, 문재인 대표가 하다못해 내가 탈당할 거다 이 얘기하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기자한테 얘기했다가 또 문재인 대표가 화내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좀 안 좋게 헤어져. 네. 정치도 사람 감정으로 하는 그럼요. 하다 보면요. 정치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나이 들수록 굉장히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섭섭해한다고. 그러니까 섭섭해하는 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문재인 대표 60대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제 50대 후반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늘어나가고요. 섭섭해한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무를 거부하려면 아예 사퇴해라. 근데 사실 당을 운영하는 입장 아닙니까, 대표면. 네, 그렇죠. 근데 최재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 굉장히 보기 드문 브레인에다가 전략통인데 사실 오히려 잡아도 이 모자랄 판인데 거부하면 사퇴해라? 사퇴하니까 그걸 받자마자 인선 작업에 착수. 이런 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 통해 갖고 자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이제 여기 비유에 따르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부 간의 대화를 기자한테 알린 거죠. 부부 간의 부부싸움을 옆집한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화가 많이 난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밖에 가서 하느냐. 이미 이런 거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싸운 거 너 왜 밖에 나가서 이야기 이미 사실은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그런 면은 지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인 대화를 원내대표랑 당대표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언론에 릴리즈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랬을 때 아빠의 대응이죠. 아빠의 대응이 야 집 식구들 다 나가도 좋으니까 난 여기 살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느냐, 아버지의 리더십이 또는 당 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 생기느냐 문제는 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안을 때는 안아주고. 또 혼내킬 때는 혼내키더라도 또 보듬을 땐 보듬어야 되는데 지금 일관되게 강경한 노선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행보 또한 예측되는 지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이 연판장 그리고 사인하고 비대위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근데 사실은 뭐냐면 지금 비노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비대위를 꾸리든 뭐라든 문재인 대표가 일단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거든요. 근데 비대위를 한다, 이 사인 받으러 다니고,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이랑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둘 생각이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요, 이 수도권 의원들의 비대위원회, 예. 비상대책위원회 이 제안이요. 제가 이게 곰곰이 뜯어봤더니요. 기존의 문안파 견제랑 뭐가 어떻게 다르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냥 박원순 시장만 빠지고 말이에요. 둘이 그냥 같이 보니까 이제 문재인 안철수에게 총선과 관련된 전권을 다 준다. 둘이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이거는 둘 다 안 받을 거예요. 문재인 대표도 안 받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지막 수습책이라고 내놨는데 어차피 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가 안철수 의원으로는 지금 최대한으로 문재인 대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는요, 뭘 하고 있냐면, 너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경쟁은 뭐냐면, 어차피 헤어질 건 다 알아요, 두 사람 다. 그런데 그 헤어짐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네가 나가? 그 너 때문이야. 우리가 헤어진 건 너 때문이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말이에요. 문재인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말이야, 내가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력의 부재 예. 때문에 이게 뭐 언론에서 양초의 난이라고까지 불렸던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수도권의 의원들이 내놓는 안도, 결국은 정치력의 부재를 그냥 상존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안하는 안이기 때문에 네. 어느 것도 만족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만 기울으면 즉 이러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이긴 거야. 또는 이쪽이 같이 유지하는 거야. 그럼 문학파연대랑 다르지 않잖아. 이런 양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조국 교수가 저녁에 이야기하는 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하자. 이랬을 때만 해도 문재인 안철수가 다 빠지는 그림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랬더니 주류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 근데 그러면 공동대책위로 하자.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그건 기존의 문화파견대랑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정치력 부재 상황들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근데 그 가는 문한박 연대라는 게 연원을 따져보면 올 1월부터 나왔던 얘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문한박 무슨 희망 스크럼인가 뭐 그거부터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1년을 끌은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도돌이표 논쟁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도돌이표 도돌이표예요. 논쟁. 그러니까 오늘 그 신조어가 그때 막 나오네. 희망 스크럼이라는 얘기로 희망 스크럼을 짜겠습니다. 네. 그 얘기가 문안팍 전대랑 네. 동의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나온 지가 금년 초인데 우리 지금 다 막내나 하고 있잖아요. 예. 1년째 도돌이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문안파연대가 사실은 야당의 지지율 1, 2, 3등.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당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지율 3위, 그러니까 문재인이 좋든 안철수가 좋든 아니면 박원순이 좋든 우리를 지지해달라 네. 이런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안 좋아한다는 게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 싫든 이쪽도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자, 지금 우리가 야당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계에 또 아주 화기애애한 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부터 먼저 가보시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계 5대 법안 또 경제 활성화 법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가 앞장서 통과시켜서 우리 또 박근혜 정부 성공을 해야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각오로 하시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리라. 예, 보셨듯이 아주 건배사가 고전적입니다. 승리하리라. 예? 예. 이게 무슨 출정식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진실한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저 자리에. 진실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저기 이제 간사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노동법 그 5대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랑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이번만큼은 연내로 꼭 좀 통과시켜 달라.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모여갖고 이제 윤상현 의원요 5대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데 보니까 다 저기예요. 우리 승리하리라가 뭐냐면 내년에 총선 붙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말이야 5법부터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이 주문하신 그것부터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날 했는데 결국 통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정말 그 비장한 각오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냐면 또 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곧 바뀌죠.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콩밭 장관들이라 불려주는데 저분도 지난번 어디에요? 그 새누리당 연찬회 가갖고요. 네. 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 해갖고 그때 선관위 그렇죠. 고발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김희정 장관은요, 그 건배사를 뭘로 한지 아세요? 나가자! 이게 부산 사투리요. 나도 잘 되고, 갸도 잘 되고, 자도 잘 되다. 이게 다 총선을 겨냥한 그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유일호 그 전 장관도 그렇죠. 뭐 7개월 하려면 뭐하러 장관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한 사람들 저러면 안 돼요. 사실은 어제 그 장면은 여당이 부끄러운 단면을 다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친박 송년회 보통 저 국가정경료 포럼에 보통 의원들이 오는 숫자가 20명에 30명이었습니다. 많을 때가 30명이고 이날 50명 왔다고 그러죠. 50명이 왔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전까지 20명, 30명 오는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진실한 삶을 선택하자고 한 이후에 그리고 저렇게 왔는데 더 웃긴 건 저 시간에 김무성 대표는 혼자 소주를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자리로 불러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한테 특별히 법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부담을 줬는데 당의 친박이라는 의원들은 따로 자리를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법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도부가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도 없이 일개 의원입니다. 물론 친박 핵심 의원이라는 것 뿐이죠. 즉 바꿔 말하면 저 장면은 지금 여당의 줄 세우기 정치, 즉 친박으로 서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당 내에서 공천을 가지고 제일 뜨겁게 붙는 게 결선 투표제더라고요. 네. 그 결선 투표제, 그럼 김무성 대표가 그 결선 투표제하고 또 하나 국민 참여, 오픈 프라이머리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국민 대 당원의 비율을 원래 지금 당원 단계 50대 50이거든요. 근데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자. 이거 근데 친박계들이 또 이렇게 막 나오면 그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선 투표제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기존 당규에 당원 50% 일반 국민 50% 50% 하되 지역별로 약간 예.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여지를 남겨놨는데 결국은 말이에요. 이제 그걸 거예요.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나오는 것을 친박계는 우선 추천이라고 쓰고 전략 공천이라고 읽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호남처럼 누구도 입후보하려고 하지도 않는 지역에 특별하게 뭐 좀 당에서 예. 우선 추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하는데 예. 그 싸움이 될 거고요. 아하. 두 번째는 또 현역 의원들 평가해갖고 지금 새정치연합도 20%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25%를 그렇게 잘랐는데 그걸 할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면요. 그렇게 당원의 비중이 높은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결선 투표가 도입되는 게 좋고요. 전략 공천이 있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현역 컷오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략 공천하고 그 현역 컷오프를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요. 김무성 대표는 아마도 그냥 친박의 포로가 돼버리고 본인의 어떤 그 독자적인 정치적 칼날을 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 모습이 예. 이제 독자적 칼라인 거죠. 그렇게 합의를 잘하는 모습이 김무성 대표의 독자적 칼라가 돼버린 양상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친박의 이번에 결선 투표제 제안을 김무성 대표가 받은 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컷오프, 그러니까 미리 하는 컷오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미리 잘라내는 미리 게 잘라내는 없다, 걸 안 하려면 결선 투표를 받아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다 걸러질 것 아니냐. 아하. 이렇기 때문에 예. 오픈 프라이머리와 형태가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김무성 대표 측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친박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비박 하나의 반대로 친박 연대의 형태로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후보가 되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본 계산법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당이 먼저 터졌고 여당은 지금 좀 이따 터질 거고 이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또 들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80점을 맞아도 상대편이 90점 맞으면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요. 내가 60점이라면 아주 그 낮은 점수를 그렇죠. 맞지만 상대편이 50점 맞으면 내가 붙는 네.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야당이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 분열의 바이러스가 새누리당으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우리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반사이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 욕심 좀 더 챙겨도 되겠다 하는 식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장난 아닐 겁니다.